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의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당뇨 진단을 받은 후 과일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좋아하던 사과나 포도조차 두려워하며 멀리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믿어온 그 상식을 뒤집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과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먹으면 오히려 혈당이 떨어지고 약보다 더 큰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35년 경력의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실제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어떤 과일이 혈당을 안정시키고 어떻게 먹어야 약보다 나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명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위한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당뇨 환자들이 가장 먼저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과일이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나면 의사로부터 과일은 되도록 피하세요. 혈당이 금방 올라갑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고 그 순간부터 오랜 세월 동안 즐겨 먹던 사과나 포도, 바나나까지도 무서운 적으로 여겨버린다. 실제로 70세가 넘은 박수님 어르신은 사과 반쪽조차 겁이 나서 입에 대지 못한다고 토로하였다. 그는 오랜 세월 당뇨약을 복용해 오면서 과일만큼은 절대 손대지 않았다고 했다. 또 다른 예로 68세 김영자 어르신은 당뇨 진단 이후 무려 4년 동안 과일을 한 번도 먹지 않았는데 단지 과일을 멀리한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손녀가 가져다주는 사과조차 쳐다보지 않고 피하곤 했다. 이처럼 많은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공포는 달콤한 과일은 곧 혈당 상승이라는 공식이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단맛과 혈당 상승이 직결된다는 생각이 굳게 자리 잡고 있었고 때문에 가족이 권하거나 손주가 먹으라고 건네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70세 박동식 어르신은 손자들이 포도를 사다 주어도 당뇨가 있다는 이유로 전혀 입에 대지 않았다고 고백하였다. 또 73세 정말순 어르신은 사과를 무척 좋아했지만 당뇨 진단을 받은 뒤로 8년 동안 단 한 번도 먹지 않았고 너무 달아서 혈당이 오를까봐 두려워했다고 말했다. 이런 이야기들은 단순한 개인적 사례가 아니라 당시 환자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집단적 불안의 반영이었다. 과일을 입에 대면 곧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합병증이 찾아올 것이라는 두려움, 그리고 당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달콤한 모든 것을 차단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은 수많은 사람들의 식습관을 바꾸어 놓았다. 결국 이 두려움은 환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는데 단순히 과일을 멀리하는 것만으로는 혈당 관리가 나아지지 않을 뿐 아니라 변비나 피부 거칠어짐 같은 또 다른 문제들이 뒤따라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자들은 이러한 부작용을 과일을 끊은 결과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당뇨가 점점 악화되는 과정이라고만 생각했다. 이처럼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당뇨 환자들이 과일을 마치 금기처럼 여겨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사실이며 이는 이후 과일과 혈당의 진실을 밝히는 출발점이 된다. 사람들이 과일을 두려워하게 된 데에는 그럴 만한 배경이 있었다. 옛날에 우리가 먹던 과일과 지금 마트에서 접하는 과일은 당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 50년 전만 해도 사과를 먹으면 약간의 신맛이 느껴지고 단맛은 그리 강하지 않았지만 오늘날의 사과는 마치 사탕처럼 달콤하다. 실제로 예전에는 사과의 당도가 대략 10도 정도였으나 지금은 15도에서 18도까지 올라간 경우도 흔하다. 포도 역시 예전에는 새콤달콤한 맛이 조화로웠지만 지금은 끝맛까지 진한 단맛이 남아 혀에 감돌 정도다. 이러한 품종 개량은 소비자들이 점점 더 단맛을 선호하게 되면서 농가에서 꾸준히 달콤한 과일을 만들어낸 결과였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과일은 곧 당분 덩어리라는 인식을 더욱 굳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75세 이형이 어르신은 예전에 먹던 사과와 지금 사과는 전혀 다른 과일 같다고 말하며 지금 사과는 너무 달아서 오히려 사탕과 같다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환자들이 과일을 멀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간과되고 있었다. 과일에는 단순히 당분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식이섬유,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함께 들어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 성분들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고 몸속 대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실제로 과일을 끊은 이후 변비가 심해지고 피부가 거칠어지며 입맛까지 잃게 된 사례들이 보고되었다. 이런 증상들은 과일 속에 있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이 사라진 데에서 비롯된 결과였다. 다시 말해, 문제는 과일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먹느냐에 달려 있었던 것이다. 결국 당도가 높아진 현대의 과일은 자칫 잘못 섭취하면 혈당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올바르게 섭취하면 오히려 혈당을 낮추고 전반적인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자원이 될 수 있었다. 과일을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오래된 통념과 달리 최근의 다양한 연구와 실제 환자 사례들은 과일이 오히려 당뇨 관리와 예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해외의 장기적인 추적 조사 결과는 과일의 긍정적인 영향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주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은 19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려 20년 동안 식습관과 건강 상태를 추적하였는데 특정 과일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당뇨 발생 위험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위험률이 조금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블루베리 같은 과일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먹은 사람들의 경우 당뇨 발생률이 3분의 1가량 줄어들었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보고되었다. 이처럼 연구 결과는 과일 속에 들어있는 풍부한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 비타민과 미네랄이 혈당 조절과 인슐린 기능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실제 환자들의 경험도 이를 입증한다. 몇몇 어르신들은 오랫동안 과일을 끊은 탓에 혈당이 불안정하고 변비와 무기력감에 시달렸지만 다시 과일을 조금씩 섭취하기 시작하면서 혈당이 오히려 안정되고 전반적인 활력이 회복되는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과일이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건강관리에 중요한 치료적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과일을 적절히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당뇨 합병증 발생률도 낮았으며 장기간에 걸쳐 삶의 질이 더 높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결국 과일은 당뇨 환자에게 있어 피해야 할 위험 요소가 아니라 올바른 방법과 적절한 양만 지킨다면 약보다 더 나은 효과를 가져다주는 건강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당뇨 관리에 있어 특별히 주목해야 할 과일들이 있다. 이 과일들은 여러 연구와 실제 환자들의 경험을 통해 혈당 조절과 인슐린 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첫 번째는 블루베리이다. 하버드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블루베리를 일주일에 3번 이상 섭취한 사람들은 당뇨 발생 위험이 무려 3분의 1 가까이 낮아졌다. 블루베리 속 보라색 색소인 안토시아닌은 근육으로 당을 끌어들이고 간에서 새로운 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억제하며 췌장을 보호해 인슐린 분비를 원활하게 하는 3가지 핵심 역할을 한다. 실제로 70세 김정자 어르신은 블루베리를 먹고 아침 공복 혈당이 190에서 150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했다. 두 번째는 포도이다. 포도는 꾸준히 섭취했을 때 당뇨 발생 위험을 약 19%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반드시 껍질째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포도 껍질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 성분이 혈당을 조절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 실제 환자 사례에서도 알맹이만 먹었을 때와 껍질째 먹었을 때 혈당 수치 차이가 60 이상 나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세 번째는 사과이다. 하루 한 개의 사과는 의사를 멀리한다라는 말처럼 사과는 당뇨 위험을 약 14%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과 껍질에는 당뇨 치료제 원료가 되는 성분이 들어있어 그 효과가 더욱 주목된다. 사과 껍질을 먹은 환자들은 혈당뿐 아니라 장기적인 당화혈색 수치까지 안정되는 변화를 경험했다. 네 번째는 자몽이다. 자몽은 당뇨 위험을 약 12% 줄이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특히 흰색 속껍질에 함유된 나린진이라는 성분이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돕는다. 다만 자몽은 일부 혈압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어서 빼놓을 수 없는 토종 과일이 바로 오디, 즉 뽕나무 열매이다. 오디에는 포도보다 무려 150배 이상 많은 레스베라트롤이 들어있어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을 준다. 실제로 시골에서 오디를 냉동 보관해 섭취한 환자가 한 달 만에 혈당이 190에서 130으로 떨어진 사례도 보고되었다.
마지막으로 배 역시 사과와 비슷한 효과를 보이는데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혈당 조절을 돕는다. 이처럼 블루베리, 포도, 사과, 자몽, 오디, 배는 단순히 달콤한 과일이 아니라 당뇨 관리에 있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황금 과일들이라고 할 수 있다. 과일이 당뇨 환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떤 과일을 고르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혈당이 오히려 불안정해질 수 있고, 반대로 올바른 습관을 지키면 놀라운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첫 번째 원칙은 과일을 식사 후가 아닌 식사 전에 먹는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과일을 후식으로 생각해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입가심으로 먹는다. 하지만 이 경우 이미 탄수화물이 들어간 상태에서 과일 당분이 더해져 혈당이 급격히 상승한다. 반대로 식사 30분 전쯤 과일을 먼저 먹으면 과일 속 식이섬유 위에서 젤 같은 막을 형성하여 뒤이어 들어오는 밥의 탄수화물 흡수를 늦추고 혈당 상승을 억제한다. 게다가 과일로 미리 어느 정도 포만감을 얻게 되니 밥 양도 자연스레 줄어들어 혈당 조절에 2배로 도움이 된다. 두 번째 원칙은 과일을 갈지 말고 반드시 씹어서 먹는 것이다. 갈아서 만든 주스나 스무디는 식이섬유가 거의 파괴되어 설탕물처럼 혈당을 빠르게 올린다. 반면 통째로 씹어 먹으면 침속 효소가 당의 분해를 돕고 씹는 행위 자체가 뇌에 포만감을 전달하여 과식을 막아준다. 세 번째 원칙은 껍질째 먹는 것이다. 사과 껍질에는 우르솔릭 애시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근육을 보호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며, 포도 껍질에는 레스베라트롤이 대부분 집중되어 있어 혈당을 안정시키는 핵심 역할을 한다. 깨끗이 씻기만 한다면 껍질째 먹는 것이 훨씬 이롭다. 네 번째 원칙은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많이 먹지 않는 것이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한꺼번에 과도한 양을 먹으면 결국 당분 섭취가 지나쳐 혈당이 상승한다. 적정량은 한 번에 약 50kcal 정도로 블루베리 한 줌, 사과 반쪽, 포도 15알, 자몽 반 개 정도가 알맞다. 하루에 2번, 이 정도만 지켜도 충분하다. 많은 환자들이 이 4가지 원칙을 적용하면서 혈당이 안정되는 것을 경험했고, 과일이 위험하다는 두려움 대신 올바른 습관 속에서 건강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모든 과일이 당뇨 환자에게 이로운 것은 아니다. 몇몇 과일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 첫 번째 위험 과일은 지나치게 익은 바나나이다. 마트에서 흔히 할인하는 검은 점이 많이 생긴 바나나는 단맛이 강해 맛있지만 그만큼 혈당을 빠르게 끌어올린다. 실제로 어떤 환자는 검은 점이 많은 바나나를 먹었을 때 혈당이 230까지 치솟았으나, 조금 덜 익은 바나나를 선택했을 때는 160으로 훨씬 낮게 유지되는 차이를 경험하였다. 두 번째 위험 과일은 곶감이나 건포도, 말린 망고 같은 건조 과일이다. 말린 과일은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당분이 고농축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작고 가볍게 느껴져도 실제로는 홍시나 포도를 여러 개 먹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그래서 생각보다 훨씬 많은 당분이 들어가 혈당이 크게 상승한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열대 과일이다. 망고, 파인애플, 바나나 등은 당도가 매우 높아 소량만 먹어도 혈당을 올리기 쉽다. 특히 수입되는 열대 과일은 대부분 완전히 익은 상태에서 판매되기 때문에 단맛이 강하고 혈당 지수가 높다. 실제로 여름철 망고 한 개를 먹고 혈당이 220까지 올라간 사례도 보고되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시판 과일 주스이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파는 주스는 대부분 식이섬유가 제거되고 설탕이 첨가되어 사실상 당분 음료에 불과하다. 집에서 직접 갈아 마시는 주스 역시 식이섬유가 파괴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당뇨 환자에게 안전하지 않은 과일은 과도하게 익어 단맛이 강한 과일, 건조되어 당분이 농축된 과일, 열대 과일, 그리고 모든 형태의 주스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과일들은 혈당 조절에 장애가 되므로 섭취를 최소화하거나 특별한 날에 소량만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 똑같은 과일을 먹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혈당이 크게 오르고 어떤 사람은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바로 개인별 혈당 반응의 차이 때문이다. 이스라엘에서 진행된 흥미로운 연구에서는 동일한 음식을 여러 사람에게 제공했을 때 개인마다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다르다는 결과가 나왔다.
어떤 사람은 바나나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지만 쿠키를 먹을 때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또 다른 사람은 반대로 쿠키를 먹었을 때 혈당이 크게 오르지만 바나나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음식 자체의 특성 때문이 아니라 각 개인의 유전자, 장내 미생물 구성, 그리고 췌장의 기능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개인차는 더욱 뚜렷해져 똑같은 사과를 먹어도 누군가는 혈당이 안정되지만 또 다른 사람은 눈에 띄게 상승하는 경우가 생긴다. 실제로 73 신영자 어르신은 사과를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 당황했지만 같은 동네 할머니는 사과를 먹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이런 현상은 환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었다. 과일이 좋다는 말을 믿고 먹었는데 오히려 수치가 오르고 다른 사람은 괜찮다 하니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과일의 좋고 나쁨을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으며 결국 자기 몸에 맞는 과일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당뇨 관리에서 과일 섭취는 단순히 이 과일은 좋다, 저 과일은 나쁘다라는 정답이 아니라 개인별 차이를 존중하고 본인에게 최적화된 선택을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개인마다 다른 혈당 반응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과일을 찾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자가 실험과 기록이 필요하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일주일 동안 매일 다른 과일을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양으로 섭취한 뒤 혈당 변화를 직접 측정해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블루베리 한 줌, 화요일에는 사과 반 개, 수요일에는 오디 조금, 목요일에는 자몽 반 개, 금요일에는 포도 15알, 토요일에는 배 4분의 1개, 일요일에는 딸기 7개를 먹고 식전과 식후 혈당을 비교하는 식이다. 이렇게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하면 각 과일이 개인의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명확히 알 수 있다. 실제로 71세 최종숙 어르신은 이 방법을 통해 자신에게는 오디가 가장 잘 맞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오디를 먹었을 때는 혈당이 거의 오르지 않았지만 다른 과일들은 조금씩 수치가 상승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그녀는 자연스럽게 나만의 과일 순위표를 만들었고 그 결과 석 달 만에 당화혈색소가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성과를 얻었다. 중요한 것은 측정 과정에서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혈당을 재야 한다는 점이다. 과일을 만진 후 손에 당분이 묻은 채로 혈당을 측정하면 실제보다 높게 나와 잘못된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속 혈당 측정기를 활용하면 실시간 변화를 더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 이런 방식으로 스스로에게 가장 잘 맞는 과일을 찾아내고 그 데이터를 꾸준히 기록해두면 단순한 식습관을 넘어 과학적이고 맞춤형인 건강관리 지도를 완성할 수 있다. 결국 나만의 과일 지도를 만들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자신에게 꼭 맞는 과일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혈당 안정과 합병증 예방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오랜 세월 동안 약물에 의존하며 살아왔지만 올바른 과일 섭취 습관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환자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76세 김영순 어르신은 무려 23년 동안 당뇨약을 복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합병증이 계속 악화되었다. 시력이 점점 흐려져 손자의 얼굴조차 분간하기 어려워졌고 약의 용량은 늘어만 가며 삶의 의욕도 사라져갔다. 그는 의사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하소연했지만 담당 의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앞서 제시한 과일 섭취 원칙을 하나하나 알려주며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도록 지도했다. 아침에는 블루베리와 사과를 껍질째 씹어 먹고 저녁에는 오디와 자몽을 식전에 소량 섭취하며 절대로 과일을 갈지 않고 통째로 먹도록 했으며 동시에 연속 혈당 측정기를 통해 자신의 몸에 맞는 과일을 직접 확인하도록 권유했다. 김영순 어르신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차근차근 실천에 옮겼고 그 결과 단 한 달 만에 당화혈색소가 10.5에서 9.1로 내려갔다. 두 달째에는 8.3, 세 달째에는 7.6으로 줄어들었고 약의 양도 하나씩 줄여나갈 수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시력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해 다시 손자의 얼굴을 뚜렷하게 볼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 이렇게 6달이 지나자 그는 마침내 당뇨약을 완전히 끊고 과일과 균형 잡힌 식습관만으로 혈당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례는 단순히 개인적인 기적에 그치지 않는다. 올바른 과일 섭취가 당뇨 관리의 보조적 수단을 넘어 장기적인 치료와 삶의 질 회복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김영순 어르신의 경험은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가 되었고, 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과일이 단순한 금기식품이 아니라 건강을 회복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해 주었다. 결국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론은 과일이 결코 당뇨 환자의 적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단맛이 곧 혈당 상승을 의미한다고 믿으며 과일을 멀리했지만, 연구와 실제 사례들은 올바른 방법만 안다면 과일이 오히려 혈당을 안정시키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블루베리, 포도, 사과, 자몽, 오디, 배와 같은 과일들은 혈당 조절에 효과적이며, 이를 식전에 소량 섭취하고 껍질째 씹어서 먹으며 하루에 적당한 양만 지킨다면 약보다 빠른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 반대로 지나치게 익은 바나나, 건조 과일, 열대 과일, 시판 주스처럼 혈당을 급격히 올릴 위험이 있는 과일들은 주의하거나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모든 사람의 몸이 다르다는 사실이다. 같은 사과라도 누군가는 혈당이 안정되고 누군가는 상승할 수 있기에 각자가 직접 먹어보고 측정하고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과일을 찾아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나만의 과일 지도가 곧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혈당관리법이 된다. 이 과정은 단순히 당 수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활력을 되찾고 건강을 회복하는 여정이기도 하다. 더 이상 과일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실천한다면 과일은 당뇨 환자에게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 약물에만 의존하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자연이 준 치유력을 믿고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한다면 누구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과일을 올바르게 먹는 습관은 단순한 식습관 교정이 아니라 당뇨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희망의 열쇠가 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노년건강은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